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364페이지 54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유해제, 직유해제. 직유해제는 직유해제 사유부터 좀 아셔야 되죠. 수능, 중기, 적격이죠. 수능, 중기, 적격. 자, 한번 써보면 수능, 중기, 적격.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직유해제는 이 능력 부족으로 딱 그냥 피를 꽂으셔야 됩니다. 저 능력 부족 사유가 뭐요? 우리 뭐 언론에 9시 뉴스에 뭐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뭐 경찰이 한 유착돼 있다 막 이런 뉴스 나오면 서장 직위제부터 막 시작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장 또는 뭐 과장 직위제부터 하고 할 때 그때 그냥 두리뭉실한 사유, 그것이 이제 능력 부족 사유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그것이 그렇게 막 그냥 막 직위제 할 때 그 사유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위제 사유는 수능중기 적격, 이 능력 부족 사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것은 직위해제 사유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직권 면직이나 뭐 휴직이나 또는 뭐 징계나 그런 사유하고 막 섞어놓고 막 물어봅니다. 그때 이 능력 부족 사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게 직위제 사유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위제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 수사 중인 자, 능력 부족 사유, 그다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그다음에 기소된 자,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 적격 심사 요구받은 자, 그 사람들이 그것이 다 직위제 사유입니다. 자, 직위제를 보시면 1번에 직위제는 휴직과는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죠. 휴직은 보직의 해제지만 제재적 성격이 없죠. 그러나 직위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직의 해제고요.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위제는. 그래서 직위제가 저 능력 부족 사유 3개월 이내로 한다면 3개월 이후에도 능력이 발전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직권면직 절차로 그냥 이행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직위 해제입니다. 자, 2번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출근 의무는 있다. 직위제를 왜 시켜? 출근하지 말라고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막 어떤 문제가 확 나. 그러면 기자들이 막 이 카메라 들이밀고 그 경찰 공무원 막 취재하려고 엄청 다니거든요. 그때 답변 잘못하면 또 막 9시인데 또 나고 막 그러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직위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출근 의무도 없어요. 자, 3번 직위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뭐 며칠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제 사유가 소멸됐어. 그럼 직위제 그 불이익처분 바로 없애줘야지. 그래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요. 자, 4번에 능력 부족 사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능력 부족 사유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위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능력 부족 사유는 3개월 연장이 없어요. 3개월 안에 직위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직권면직 절차로 이행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금 능력 부족 사유입니다. 자, 거기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직위해제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이고요. 아래 효과를 보시면 뭐 다 받고 디귿에 직위해제 기간은 15기간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15는 좀 더 근무해야 정규 임용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조금 더 근무해야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억울한 경우는 이 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 산입 미리 중징계 의결 요구됐는데 징계를 아예 안 했다든가 또는 뭐 소청이나 법원 통해서 무죄 판결로 그냥 그 징계가 무효 취소로 확정됐다거나. 자, 두 번째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를 했는데 그 기소 자체가 무죄로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면 그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 그 다음에 15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 거니까. 자, 리을에 직위해제 되면 봉급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주는데 깎아서 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깎아서 줘? 능력 부족 사유. 저게 불쌍한 사유거든. 저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직원 잘못한 것 때문에
직위해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워낙에 크게 떠들으니까 일단 직위해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쌍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이 능력 부족 사유, 이것은 80%를 줍니다. 80%. 대신 나머지 사유 중에서 일반직 고유 공무원 적시심사 요구받은 자,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실은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한테는 자리를 주고 일부한테는 이 적시심사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쌍하니까 70%를 주고요. 3개월이 지나면 40%를 줍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들, 중징계 의결 요구되거나 뭐 수사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자기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줄여줍니다. 줄여주는 것이 50%, 3개월 지나면 30%, 50%, 3개월 지나면 30%. 그것이 최초 능력 부족 사유자가 받는 80%랑 똑같죠. 그러니까 80%, 70%, 40%, 50%, 30% 이렇게 됩니다. 80%, 70%, 40%, 50%, 30% 그렇게 되고요. 자, 547번에 직위해제. 자, 4번에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1항 5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그 아래 적적심사 요구받은 자, 이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몇 퍼센트를 줘? 70, 40, 40%입니다. 70, 40, 50, 30, 80, 70, 40, 50, 30. 자, 548번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가 수능 중기 적격인데요.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수능 중기 적격이죠. 수능 중기에 기. 근데 가로에 약식명령 청구된 자를 포함해 약식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합니다. 제외. 약식명령 그냥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판사 도장 받아가지고 그냥 벌금형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종결돼 버리는 거, 형사 절차가 종결돼 버리는 거. 그것은 이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다 사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식명령 청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청구된 경우는 제외. 자, 2번 임용권자는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 이것은 뭐예요? 장기 요양 노병소요법이죠. 노병소요법. 장기 요양은 강제휴직 사유죠. 직권휴직, 강제휴직, 즉 휴직 사유입니다. 휴직 사유, 강제휴직. 직권휴직 사유. 요양하면 하여튼 뭐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 정신병 걸렸어. 강제로 퇴직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정신병만 직권휴직 사유가 아니에요. 이 아파서 휴직하는 것은 다 직권휴직 사유예요. 근데 그것을 정신병으로 해서 잘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파서 휴직하는 것은 다 직권휴직, 이 강제휴직, 직권휴직, 강제휴직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휴직 사유지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고요. 2번은 휴직 사유지 직위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자, 3번에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 이 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이 말이 그냥 출근시키지 않고 대기 명령을 해서 집에서 대기시키는 것이죠. 집에서 대기시키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중간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쌍하잖아.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549번 직위해제 사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 사유가 뭐야? 수능, 중기, 적격, 능력 부족 사유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셔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그걸 떠올리면서 이게 직위해제 사유다. 수능, 중기, 적격. 그래서 1번 국제기구 임시 채용됐을 때 이건 의원 휴직 중에 고용 휴직이죠. 의원 휴직 중에 고용 휴직. 그래서 1번이 아닙니다. 자, 550번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 대상이다. 직위해제 요건이 뭐죠? 수능, 중기, 적격이에요. 수능, 중기, 적격,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중징계가 뭐부터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죠. 그래서 여기 감봉은 빠져야죠. 감봉은 경징계니까. 감봉은 경징계인데 직위해제 사유가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니까 중징계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봉은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자, 아래 551번 뭐 지휘자 사유 넘어가고요. 552번. 자, 기억에 직권휴직, 휴직 중에서 강제휴직이 직권휴직이고 의원휴직은 재량휴직이죠. 자, 직권휴직 사유로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노병 소요법의 그다음에 병역법 노병, 그다음에 아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자, 이거 수능중기 적격 직외제 사유죠. 그래서 직외제 사유를 직권휴직 사유로 해놔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외제 사유는 꼭 숙지해 주십시오. 이거 숙지하지 않고 그냥 섞여 있으면 구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수능중기 적격 이 직외제 사유 중에서 능력 부족 사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능력 부족 사유 직외제 사유라는 거 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니은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능력 부족 사유 그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 80% 능력 부족 사유 80%를 주고 고위공직자 적정심사 요구받은 자 70%, 40%,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들 50%, 30% 그렇습니다. 자, 디귿에 직위해제된 자가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은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된다. 여러분, 직위해제된 자가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안 받건 간에 여기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억울하다는 것이 증명된 추가적인 사유가 있어야 그래야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기는 해. 그러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직위해제 받은 사람이 결국 징계를 하지 않게끔 뭐 소청이나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소청 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뭐 그렇게 확정된 사람,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자, 수능 중기적격 수사 중인 자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사의 결과가 그냥 무죄로 그냥 끝났을 때 그때는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냐, 그냥 이 단순한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것은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 상관없습니다. 그냥 산입되는 것이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추가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증명돼야만 승진수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자, 리을에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 후에 징계하든지 또는 징계 후에 직위해제 하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그 다음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553번 넘어가고요. 554번. 자, 직권 면직 사유 가운데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 면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확실한 사유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직권 면직할 수 있어요. 그 확실한 사유가 뭐야? 폐휴자죠. 폐휴자. 폐직 과원 돼버렸을 때, 그 조직이 그냥 없어져 버렸을 때, 그 조직이 없어져 버리거나 사람이 많아서 일정한 명수는 빼야 될 때, 이런 때 폐직 과원. 그 다음에 휴직 미복귀. 휴직자가 복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직권 면직 시켜버려. 그것은 확실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폐휴자. 자격증 때문에 채용했는데 근무하다가 자격증 효력이 잃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직권 면직 시킬 때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폐휴자 불필요해요. 그래서 자,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상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즉 폐휴자의 휴직 미복귀 이때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자, 55번, 56번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57번 보겠습니다. 자, 57번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자, 1번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직권면직을 할 때는 그 아래 처분 사유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 휴직, 면직 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에서 강임, 그 다음에 휴직, 의원유직이죠. 의원유직. 그 다음에 면직. 그냥 본인이 그냥 사표 냈어. 이때는 자기가 그 사유를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에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아래 성폭력 범죄 끝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야 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그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어. 그러면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는 다시는 그거 그냥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는 또 사람이 있겠죠. 그때는 알려주면 안 되겠죠. 알려주면 다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해자한테는 당연히 징계할 때 처분사유 설명서 당연히 보내줘야 되죠. 그러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한테도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함께 통보해야 됩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 3번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끝에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은 고충 등 청구할 수 있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맞습니다. 다 그냥 임의적인 조항이에요. 공무원 고충 심사 청구할 수 있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자, 4번에 공무원이 질병, 부상, 장애, 퇴직, 사망,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이 일하다가 순직, 공상을 당했어.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죠. 그래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558번 경찰공무원의 권리. 4번에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서 경찰공무원의 권리 중에서 특수한 권리가 있고 일반적 권리가 있고 특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한 권리는 뭐예요? 경찰 공무원으로서만. 그래서 무기, 제복 이런 거 관련된 권리가 특수한 권리고요.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똑같은 권리가 일반적 권리입니다. 자, 특수한 권리, 무기, 제복 이런 것들이에요. 경찰 공무원한테만 해당하는 권리, 특수한 권리. 자,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서 무기 휴대는 경찰 공무원법이고 무기 사용은 경직법입니다. 무기 사용은 당연히 경직법이겠지. 무기 사용 자체가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권 발동, 경찰권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법인 경직법에 무기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고 무기의 휴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작용으로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기 사용, 경찰권 집행이니까 경찰 작용법인 경직법에 규정하고 있고 무기의 휴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놔서 틀렸고요. 자, 559번 경찰 공무원 권익 보장 제도. 니은을 보시면 중간에 경찰 공무원이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30일 이내예요. 30일 이내 지나가 버리면 소청 제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 절차예요. 그래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30일 내 소청을 제기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소청을 제기하지 못해 막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아무리 밝혀봐야 그 징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이 소청 심사입니다. 자, 디귿의 중간에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소송, 소청심사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제기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소청심사를 거쳐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발생되면 어떤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면 소청 절차에서 더 중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이 소청심사에서의 이 불이익 변경 금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그냥 제한을 해버리면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특단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더 불이익한 징계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60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자, 1번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 이게 뭐죠? 신분보장 규정이죠. 이 신분보장 규정이 모든 계급의 경찰 공무원한테 다 신분보장이 적용돼요. 그렇지 않죠? 치안총감, 치안정감한테는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그냥 언제든 그냥 자르면 돼요. 그래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신분보장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561번 볼게요.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관의 허가가 있어야 직장을 이탈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을 이탈하는 거 이걸 그냥 살인사건 현장 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살인사건 현장 갈 때 형님 저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뭐하고 비교되면 기관장이냐 상관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아니고 상관한테 상관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벗어나는 거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벗어나서 근무하는 거 벗어나는 거 이것은 다 상관 상사입니다. 상관 상사 기관장이 아니라 상관 상사. 자, 2번에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공무원이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관의 지휘 감독, 상관의 지시죠. 지금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 규정 돼 있어요.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청렴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있어? 국자법에 있어요. 국자법에. 그래서 상관 이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자법에 있습니다. 국자법에.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이 아니고 국자법이고요. 이 복종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 거기에 대한 이 제기권 국자법에 있습니다. 국자법에. 자, 3번에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영리 업무는 아예 그냥 금지가 돼 있죠.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는 겸직은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겸직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리 업무는 아예 그냥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으로 가면 또 조금 달라. 이 영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살짝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우리가 보는 경찰에 관해서는 영리 업무는 그냥 아예 금지되어 있고 대신 겸직은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영리 업무하고 겸직하고 뭐가 달라? 영리 업무는 뭐 장사하는 것이고 겸직은 우리 안에서 겸직 허가 받아가지고 겸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뭐만 해줘? 어디 뭐 가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겸직 안 해주죠. 또는 뭐 어디 민간 기업
근무자로 겸직하겠다 안 해주지. 뭐만 해주냐면 우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대학에 외래 강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외래 강의하면 그 강의료 받잖아. 그러나 그 강의료는 영리행위라고 보지 않고 그냥 사실상 노무에 대한 혜택으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영리행위라고 보지 않고 경찰과 지역 사회와 이렇게 연결하는 좀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겸직 허가는 기관장 허가를 받고 그냥 겸직은 해도 돼요. 그러나 영리 업무는 아예 그냥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영리 업무는 금지되어 있고 겸직은 기관장 허가 받으면 가능하고. 자, 4번에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뭘 따져가지고 퇴직 전 5년 기간을 따져서 그래서 퇴직하고 3년 동안 취업 제한됩니다. 뭘 따져서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기관과 관련성을 따져서 퇴직하고 나서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자, 562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 1번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다른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의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얘기하고요. 자, 2번에 경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청렴 의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주거나 받으면 안 돼요. 외부적으로 국민하고는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부하 직원한테 받으면 안 되고 상관한테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 뭐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이렇게 서술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 국민하고의 관계에서는 직무 관련해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즉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이죠.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외부 관계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렴 의무가 청탁금지법하고 이 구조가 비슷해요. 청탁금지법도 100만 원, 300만 원 초과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무조건이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에요. 그래서 직무 관련 여부 또는 명목에 관계없이 이 표현이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직무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즉 직무 관련해서는 또 무조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구조가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이 구조 시스템 체계 구조가 무조건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공무법상 청렴 의무도 무조건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외부적으로는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래서 여기 2번 지문이 562번 2번 지문이 외부를 말한 겁니다. 사례, 증여, 향응 외부에서 이 국민한테. 그래서 이것은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이죠.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외부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3번에 국가공무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와 관련해서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 아니라 직무 관련해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알게 된 모든 것 포함하고요. 4번에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 개정 경찰 공무원법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소수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 아까도 두 번이나 나왔죠. 이거 국자법입니다. 국자법. 수사 지휘에 관한 이의제기권. 국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자법에서 우리 조직법에서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권 가져오면서 그 이의제기권 국자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563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 자, 1번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영해증여가 뭐냐? 영해, 훈장이에요, 훈장. 여기부터 훈장 받으려면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뭐하고 구분해야 돼? 선물, 선물. 외국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는 기관장 신고사항이죠. 대신 처강론의 경찰청 공무규칙주장 업무처리 규칙에서는 감사부서에 신고라고 되어 있죠. 좀 더 구체화시켰죠. 훈령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기관장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 선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기관장 신고, 훈령에서는 감사부서 신고. 근데 여기 영예나 증여는 훈장 또는 뭐 땅 받는 거 뭐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왜 받아? 나라를 팔아먹었나 안 팔아먹었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이 영예 증여, 훈장이나 뭐 땅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이번에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면이요. 직무상면이 지시죠. 이게 상관의 지시인 거예요. 상관이 이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와 조화를 위해서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넘어가서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 먼저 해설을 좀 보시면 해설.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는 자, 크게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에 넣어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의무라 그래가지고 이 선서 의무와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실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해서 뭐 직무상 의무냐 신분상 의무냐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 의무로 따로 이제 구분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구별의 핵심이 국가공무원법이죠. 자,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의무가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신분상 의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국가비품 청지 명정, 국가종친 복직 겸용법이 있어요. 국가종친 복직 직자가 들어간 것이 직무상 의무고, 그러면 국가비품 청지 명정이 신분상 의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다 국가. 그래서 국가비품 청집 영정, 국가종친 복직 겸영법이라고 해서 여기 직자가 들어간 것이 직무상 의무고, 국가공무원법 직자가 들어간 것이 직무상 의무고, 직자가 안 들어간 것이 이제 신분상 의무인 것이죠. 자, 여기에 영자가 같이 들어가요. 이 위에 있는 영자가 영예 등 제한이거든요. 훈장 등 제한. 아까 훈장 받으려고 하면 영예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영예 등 제한의 의무고, 아래가 이제 영리 업무 금지입니다. 영리 업무 금지가 이 겸직 금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국가종친 복직 겸용법. 겸직 금지 옆에 영리 업무 금지가 이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가비품 청지 명령. 자, 비밀 엄수, 품위 유지 의무, 품위 유지. 그다음에 청렴, 집단행위 금지, 영예 등 제한. 그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국가정신 복직 겸용법, 종교 중립, 친절 공정, 그다음에 복종, 그다음에 직무 전념, 그다음에 겸직 금지, 영리 행위 금지, 그다음에 법령 준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종친 복직 겸용법, 그다음에 국가비품 청지 명정 한 다음에 직이 들어간 것이 직무상 의무, 직이 안 들어간 것이 신분상 의무. 신분상 의무가 이 국가비품 청지 명정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이 신분상 의무입니다. 자, 하나 더해서 국가비품 청지 명정 그 맨 끝에 정의 정치운동 금지거든요.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신분상 의무이기 때문에 경찰공무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신분상 의무입니다. 근데 제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는 경정 제거 주의로 다 그냥 한꺼번에 해놨어요. 왜 한꺼번에 해놨어? 이 전체가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정치 관여 금지 의무는 신분상 의무인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넣어 놓은 것이죠.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가 경정 제거 지유인데 그 중에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는 직무상 의무가 아니라 신분상 의무. 저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 금지처럼 똑같이 신분상 의무입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에 추가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복지부 음주. 그래서 지정서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그 다음에 음주, 직무 중 근무 중 음주 금지, 그런 것들이 다 복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564번을 보시면, 자, 2번에 거짓 보고 금지 의무 경찰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정 제거 지휘, 경정 제거 지휘, 경이 경찰 공무원법을 말하고. 자, 3번에 국가공무법상 종교 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 정말 해보면 됩니다. 국가종친 복직 의무, 종교 중립. 근데 국가종친 복직 직무상 의무죠. 그래서 직무상 의무 맞습니다. 자, 4번에 성실 의무 경찰 공무원법에 있어요? 아니, 경찰 공무원만 성실하면 돼? 모든 공무원은 성실해야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자, 565번 경찰 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경정 제거 지휘죠. 경정 제거 지휘. 그래서 그 가해 정치 관여 금지. 여러분, 정치 관여 금지하고 정치 운동 금지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치 운동 금지하면 원래 국가 공무법상 의무로 있었던 것이고, 경찰 공무법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정치 관여 금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경정 제거 지휘에서 정치 관여 금지, 경정 제거 지휘 마의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그다음에 아예 경정 제거 거짓 보고 금지 의무. 그래서 세 가지고요. 566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이다. 국가 공무법상 의무와 경찰 공무법상 의무의 개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찰 공무법상 경정 제거 지휘 따로 뽑아서 그것만 이제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국가 공무법상 의무고, 경정 제거 지휘. 그래서 미음에 거짓 보고 금지, 허위 보고 금지, 거짓 보고 금지, 경정 제거. 그다음에 지휘, 시옷의 지휘권 남용 금지. 그 두 가지만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고, 나머지는 다 국가 공무법상 의무고요. 자, 67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근거 법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은 복지부 음주죠. 복지부 음주인데, 자, 첫 번째 근무 중 음주 금지, 복지부 음주 맞아요. 세 번째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민사 부당 개입 금지, 복지부 부당 개입 금지. 근데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이것은 국가종친 복지 경고, 거기에는 없고 국가 비품 청지법, 국가 비품 그거네.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의무가 품위유지 의무입니다. 자, 568번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의 복무 1번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를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되고. 근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집배원밖에 없어요. 우리 경찰 정부 안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집배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배원은 노동 3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노동 3권 제한되는 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집배원은 집배원 노조 가질 수 있고 현재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2번에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훈장,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맞고요. 69번 넘어가고 70번 국가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국가공무법상 의무를 물어보죠. 자, 이 중에서 디귿 리을이 청렴 의무예요. 국가공무법상 국가비품 청지명 국가비품 청지명정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자, 디귿 리을이 다 청렴 의무인데, 자, 디귿 직무 관련해서 지적이든 간접적이든 디귿 리을이 다 지금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인데, 직무 관련해서 지적이든 간접적이든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이죠.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외부로부터 받으면 안 돼. 사례, 증여, 향응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리을에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부적으로 상관에게 주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한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그 조항이 딱 2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인으로부터 일후에 100만 원, 내후에도 300만 원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무조건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대신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 관계없이 즉 직무 관련해서는 또 무조건 그 이하의 금액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 이하 금액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국가공무부상 청렴 의무는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디귿에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외부로부터 받지 말고 리을에 무조건 내부로부터 주고받지 말라는 겁니다.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외부로부터 받지 말고 무조건 내부로부터는 주고받지 말라. 이게 청렴 의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571번 국가공무법상 직무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공무법, 국가종친복지겸용법 직자 들어간 것이 직무상 의무고 국가비품 청지병정 직자가 안 들어간 것이 신분상 의무죠. 자 그래서 직무상 의무 국가종친복지겸용법이죠. 그래서 가의 종 나의 복지겸용 그 다음에 국가종친 라의 친 그 다음에 국가종친복지겸용법 바의 법령준수 다 많은 국가비품 청지명정이죠. 그래서 다 많은 신분상 의무고 가나라 바가 직무상 의무입니다. 자 72번 넘어가고 오른쪽 73번에 국가공무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된 사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공무원이 외국정보로부터 증여 영예나 증여죠.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 지금 나라 팔아먹었나 의심이 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통령 허가를 받도록 해놨고요. 자 3번에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하여튼 직장을 벗어나는 것은 다 살인사건 현장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사무실에 있는 고참한테 얘기하고 갔다 오면 되죠. 형님 저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가면 되는 것이 서장실 똑똑 두들기고 서장님 저 살인사건 현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서장님 뭐냐 너? 서장 일 못하죠. 그게 다 오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이 아니라 상관의 허가입니다. 자 4번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우 사례징여형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청렴의무죠. 청렴의무 무조건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내부에서 주고받지 말고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외부로부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직접적인 경우 이렇게 한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 번이 무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조건 사례징여형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574번 공무원의 의무. 자 2번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간접적인 사례징여형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게 무조건 받으면 안 되니까 직접적인 것도 받으면 안 되고 간접적인 것도 받으면 안 되지. 그러나 지금 기준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간접적인만 한정하면 안 되고 무조건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조건.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외부로부터 사례징여형을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 내부에서는 주거나 받으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